어젯밤 전 세계 금융시장에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진짜 비유가 아니에요.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금 가격이 하루 만에 9% 넘게 폭락했습니다. 온스당 5,000달러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건 양반이에요. 은 가격은요? 28%가 날아갔습니다. 28%요. 여러분, 주식도 아니고 귀금속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믿어왔던 금과 은이 단 하루 만에 이 정도로 추락한 겁니다. 마치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진 것처럼 아무런 브레이크도 없이 수직 낙하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도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갑자기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금과 은을 내다 팔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단순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단순히 뉴스에서 숫자만 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왜 금값이 떨어지면 당신의 월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왜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를 지명하는 게 당신의 전세금과 연결되는지, 그 모든 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이에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벌어진 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금이라는 게 인류에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금을 좋아하는 건 단순히 번쩍번쩍 예뻐서가 아니에요. 금은 인류 문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아온 물질입니다. 제국이 멸망해도 왕조가 바뀌어도 심지어 화폐 시스템 자체가 여러 번 붕괴해도 금만큼은 항상 가치가 있었어요. 왜냐고요? 금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거든요. 땅에서 캐야 합니다. 희소하고 변질되지 않고 어디서든 통용됩니다. 이게 금의 힘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금은 불안할 때 오릅니다. 전쟁이 터지면 금값이 뜁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금값이 오릅니다. 정부를 못 믿겠을 때, 은행을 못 믿겠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을 찾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금 가격은 미친 듯이 올랐어요.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 미중 갈등, 여기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까지 불안 요소가 끊이지 않았고 그때마다 금은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안전자산으로서 말이죠. 그런데 어제 그 금이 하루 만에 9% 이상 폭락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을 때도 금값은 이 정도로 하루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주식시장이 서킷 브레이커를 여러 번 발동했을 때도 금은 오히려 올랐어요. 그런 금이 어제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은은 더 심했습니다. 은은 금의 동생 같은 존재예요. 금보다 변동성이 크고 금이 오르면 더 많이 오르고 금이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28%요? 장중 한때 77달러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역사책에 기록될 수준의 폭락입니다. 은에 투자했던 사람들 어제 하루 만에 자산의 거의 3분의 1이 증발한 거예요. 3천만 원 넣었으면 1천만 원 가까이 날아간 겁니다. 하루 만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백금과 팔라듐도 줄줄이 끌려 내려갔습니다. 귀금속 시장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진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일제히요.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도대체 왜? 무엇이 이 대학살을 촉발시킨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니, 단순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 한 줄짜리 뉴스가 어제 금시장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겁니다. 근데 잠깐요. 이름 하나 나왔다고 금값이 9% 빠진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뒤에 숨겨진 맥락을 이해하면 왜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는지 소름 끼치게 납득이 될 겁니다. 먼저 케빈 워시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지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연준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36살이었는데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매파입니다. 매파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금리 내리는 거 싫어하고 돈 푸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인플레이션 잡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뭘 원했는지 아시죠? 금리 내려라, 돈 풀어라, 경기 부양해라. 계속 연준에 압박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한테 대놓고 비판을 퍼부었죠. 너 때문에 경제 안 좋아졌다고요. 그래서 시장은 걱정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연준 독립성이 무너지는 거 아냐? 자기 말 잘 듣는 예스맨을 연준 의장으로 앉히는 거 아냐? 이런 우려가 팽배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케빈 워시가 나온 겁니다.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왜냐하면 케빈 워시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면 돈 막 풀지 않을 겁니다. 금리 막 내리지 않을 겁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원칙대로 통화 정책을 펼칠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시장에서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투자자들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 연준이 트럼프한테 휘둘리지 않겠구나. 미국 중앙은행이 제 역할을 하겠구나. 달러의 신뢰가 유지되겠구나. 그리고 달러가 치솟았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가 급등했어요. 달러가 강해지면 뭐가 약해질까요? 네, 금입니다. 금과 달러는 시소 관계예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금은 달러로 거래되거든요. 달러가 강해지면 같은 양의 금을 사려면 더 적은 달러만 내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금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일본 투자자가 금을 사려면 엔화를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같은 양의 금을 사려면 더 많은 엔화를 써야 돼요.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력이 떨어집니다. 유럽 투자자도 마찬가지, 한국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금 수요가 동시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기억하시죠? 온스당 5,000달러를 넘겼었어요. 역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그동안 금을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엄청난 수익을 본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달러가 강해지고 연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금이 더 오를 이유가 줄어들죠. 이때 뭘 해야 할까요? 팔아야죠. 수익 확정해야죠. 그래서 너도 나도 팔기 시작했고, 팔자 주문이 팔자 주문을 불렀습니다. 패닉셀링이 시작된 거예요. 금융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입니다. 어제 금시장이 딱 그랬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문은 하나인데 모든 사람이 동시에 뛰어가니까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어제 일어난 일의 표면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잠깐, 이게 끝일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 사건 뒤에는 훨씬 더 깊고 더 무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케빈 워시라는 인물을 좀 더 파고들어 봅시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케빈 워시, 1970년생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어요. 그 후에 모건 스탠리에서 일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 들어갔고 2006년에 연준 이사가 됩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합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워시는 연준 안에서 벤 버냉키 의장을 도와 위기 대응을 했습니다. 양적 완화, 긴급 대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사상 가장 큰 금융 위기를 최전선에서 겪은 사람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워시는 위기가 끝난 후에 연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풀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매파로 분류되는 겁니다. 돈을 푸는 건 위기 때 어쩔 수 없지만 위기가 끝나면 빨리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이런 사람을 왜 지명했을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연준 의장 인준은 상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설득해야 하고 자기 편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트럼프가 자기 말만 듣는 꼭두각시를 안려 했다면 인준 과정에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을 겁니다. 연준 독립성을 파괴하려 한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맞았겠죠. 근데 케빈 워시는 달라요. 이 사람은 연준 내부에서 일했고 금융위기를 경험했고 월스트리트에서도 일했고 무엇보다 독립적인 성향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사람을 지명하면 민주당도 함부로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연준 독립성? 워시가 더 잘 지킬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영리한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당장 밀어붙이기보다 인준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트럼프가 연준을 정치 도구로 쓰지 않겠구나. 미국 통화 정책이 예측 가능하겠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달러의 급등이 설명됩니다. 달러의 가치는 결국 신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신뢰,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신뢰,
이게 달러의 근간이에요. 케빈 워시 지명은 그 신뢰를 강화시켰고 달러는 그에 화답해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금은 추락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니까요. 더 이상 미국 중앙은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불확실성이 줄어드니까요. 금은 불확실성을 먹고 사는 자산인데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존재 이유가 희미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과연 이게 끝일까요? 워시가 정말로 인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워시가 가진 강점은 분명합니다. 경험, 전문성, 독립성. 근데 약점도 있어요. 제롬 파월 현 의장에 대한 수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파월에 대해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해왔고 이 과정에서 법적인 논란이 생겼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이걸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파월한테 한 짓을 보면 워시한테도 똑같이 할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시가 너무 독립적이거든요. 트럼프가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면 워시가 그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연준 독립성을 위해서는 좋은 거지만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상원 인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인준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부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또다시 요동칠 겁니다. 어제의 폭락이 과잉 반응이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금값이 다시 반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인준이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그러면 어제의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는 강세를 유지하고 금은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죠. 하지만 대세 자체가 바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자, 여기서 시선을 좀 더 넓혀봅시다. 어제 일어난 일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금 투자 안 하는 사람한테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는 건 원화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비싸질까요? 수입품이 비싸집니다. 우리가 사 먹는 수입 식료품, 우리가 쓰는 수입 원자재, 우리가 결제하는 해외 서비스 다 비싸져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어집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져요. 금리를 내리면은 원화가 더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안 내리면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계속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집니다. 진퇴양난인 거예요. 주식시장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달러가 강해지고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돈이 귀해지는 거예요. 돈이 귀해지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으로 돈이 덜 몰립니다. 특히 신흥국 주식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 코스피도 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떨까요?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대출이자가 비쌉니다. 대출이자가 비싸면 집 사기가 어려워요.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 상승 압력이 꺾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부동산 시장은 워낙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미국 금리 동향이 우리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금값 폭락은 단순히 금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달러 중심의 이 세계 경제,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이제 좀 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제 금값 폭락을 보면서 저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금은 왜 오르고 내릴까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두려움과 탐욕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사람들은 금을 삽니다. 전쟁이 무섭고 인플레이션이 무섭고 정부를 못 믿겠으니까 금이라도 쥐고 있으려는 거예요. 반대로 탐욕이 커지면 금을 팔고 주식을 삽니다.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는 조금 다른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연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 같고 달러가 강해질 것 같고 미국 경제가 잘 굴러갈 것 같으니까 금을 쥐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안전자산이 필요한 없어진 거예요. 이게 좋은 걸까요? 글쎄요.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불안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이 너무 낙관적인 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케빈 워시가 지명됐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중동은 여전히 불안하고 미중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도 완전히 잡힌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은 마치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반응일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형태의 광기일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시장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쏠릴 때 위험 신호가 켜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볼 때 아무도 예상 못한 검은 백조가 나타나곤 했죠.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다 그랬습니다. 시장이 너무 낙관적일 때 반대로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물론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케빈 워시가 정말로 연준을 잘 이끌고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고 글로벌 불안 요소들이 하나씩 해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제의 금값 폭락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던 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판다고 따라 팔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갈 것인가? 남들이 다 산다고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한 발짝 물러설 것인가?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제 모든 사람이 금을 팔 때 과연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정답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어제 금값이 9% 넘게 폭락했습니다. 은은 28% 가까이 추락했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 지명과 그에 따른 달러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 글로벌 통화 정책의 방향,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인간의 두려움과 탐욕.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워시가 인준을 통과할지, 금값이 반등할지, 달러가 계속 강세를 유지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제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금융시장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고 그 변화는 지구 반대편의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우리의 일상까지 미친다는 것. 여러분의 자산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제 같은 날에 얼마나 흔들렸나요? 만약 어제 밤잠을 설쳤다면 그건 어쩌면 자산 배분을 다시 점검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는 그 오래된 격언, 어제만큼 절실하게 와닿는 날이 또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그 복잡함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결국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